모르면 호구되는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대출 규제로 높아진 전세 대출 문턱, 이사철이 다가오며 급하게 전세 자금을 구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고요. 난리죠, 난리.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가족 증여세 문의가 혹시 많은가요? 생각보다는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출의 한도 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증여를 받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투데이 씨,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전세를 구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억 기준 전세 대출 3억 2천까지 가능한 거 아시죠? 이거 귀한 전세예요. 대출이 어려워서 월세가 2배 이상 뛰었다니까요. 대출도 힘들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쩌죠? 가족에게 빌려볼까 했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고요?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원래 특수한 관계인끼리 돈을 빌렸을 때 연간 4.6%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금액 기준이 1,000만 원이에요. 이자를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2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억 1,700만 원. 그런데 세법상 허용되는 무이자 규정을 이용하면 더 늘어난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다 같은 방식인데요.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 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명확한 서류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계좌에서 이제 보통 자동이체로 매달 얼마씩 상환되게끔 만들어 놓고 적요란에 글자 한 10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언제 빌린 차용 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무이자 차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이자 대신 꾸준한 원금 상환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얼마 기간 안에 갚아야 되고 매달 얼마 이상은 상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10년 정도로 잡고요. 이제 10년이 지나면 또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생기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증여를 해버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기간에 맞춰서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불법, 편법 이상 거래를 잡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있었죠. 혼인 출산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부모님의 각각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5천만 원이라는 공제 외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까지 또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가 생겨났고요.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억 원하고 10년 이내 공제 5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가족 간 거래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이자 지급이 불규칙하면 편법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